소셜미디어가 추천한 게시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구글과 트위터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10대 소녀의 집에 침입해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뉴저지의 한 쇼핑몰 명품 매장에 4인조 복면 강도가 침입해 12만 달러어치가 넘는 가방을 털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 모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잇따른 차량 도난 집단 소송과 관련해 2억 달러 규모의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백악관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G7 정상회의를 통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도 재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실제 G7 정상들이 핵 비확산을 비롯한 국제사회 다양한 도전을 다룰 것이라며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tracking global challenges from strengthening our community and our commitment to nuclear non-proliferation. 백악관은 특히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G7 정상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조율된 입장을 내놓게 될 것이라며 이는 역사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ou will see coming out of this summit alignment and convergence arou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ur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향해선 300여 가지 추가 제재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들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동시에 전쟁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oing to be a key topic of discussion here in Japan with the G7 leaders to make sure that we're all still pulling on the same set of oars. We're getting Ukraine what they need. 한편 중국 측 반발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G7 정상회의 목적이 글로벌 과제 해결에 있다며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가 추천한 게시물로 목숨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기업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법원은 인터넷 기업이 게시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에서 구글과 트위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 교환학생이던 노에미 곤잘레스는 이슬람 과격단체 IS의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7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나이트클럽에 갔던 나우라스 템네 역시 이슬람 국가 IS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두 사건의 유족들은 각각 구글과 트위터가 IS의 테러 콘텐츠를 용인하고 방조해 테러를 사실상 지원해왔다며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미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책임 소재를 두고 심리를 벌여왔습니다. If I had a friend who was a mugger, a murderer, as a good guy, loaned him a gun, but not knowing, what he was going to do with it, that possibly could be aiding and abetting. 구글과 트위터가 사용자 게시물의 해악을 알면서도 용인 방조했는지와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해 특정 게시물을 추천한 책임이 있느냐가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미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 게시물에 책임을 면하도록 한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해 구글과 트위터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 역시 문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But the internet providers can be liable for what? For showing me the next video that's similar to that? 구글은 즉각
이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해 콘텐츠에 맞서 제작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의 이번 판결을 보는 언론의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넷 플랫폼들이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테러, 범죄를 선동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10대 소년으로 위장한 30대 한인 남성이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10대 소녀의 집에 침입했다가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등 지역 언론들은 올해 39살의 박준석 씨가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박 씨는 스냅챗을 통해 알게 된 13살 소녀에게 자신을 16살 먹은 제임스라고 신분을 속인 뒤 친구가 됐습니다. 이어 이 소녀와 만나 성관계를 갖기 위해 집을 나섰고 창문을 통해 소녀 방에 침입했습니다. 범행 사실은 소녀의 방을 확인하러 간 아버지에 의해 드러났는데 발각될 당시 박 씨는 딸의 옷장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박 씨는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성행위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전에도 최소 2차례 피해자의 침실에 들어간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도주한 용의자의 번호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박 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2일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들이 자주 찾는 쇼핑몰에서 대낮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복면을 쓴 강도단은 12만 5천 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뉴저지 모리스 턴파이크 선상에 소재한 쇼티힐스 쇼핑몰에 강도단이 난입했습니다. 검은색 복면과 모자를 쓴 4명의 강도단은 이 쇼핑몰 내 크리스찬 디올 매장을 타겟으로 삼아 침입했고 순식간에 가방 25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훔친 물건의 가치는 약 12만 5천 달러 상당으로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어치의 상품을 털어간 것입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매우 대담했습니다. 다른 쇼핑객과 직원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높이도 있는 가방들을 낚아채간 후 양손 가득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건 당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매니저 안드레아는 혹시 모를 위협을 우려해 매장의 안쪽 방으로 모든 직원들이 피신한 뒤 신고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범인들이 도주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이들이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쇼핑몰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직 추적 중에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 소재한 쇼핑몰에서 최근 이러한 강절도, 폭력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쇼핑몰 밖 순찰차 대기는 물론 실내에도 일반인처럼 보이는 경찰관들을 배치하기도 했으며 가든스테이트 플라자의 경우 최근 청소년들의 폭력 사태가 잇따르자 지난달부터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성인을 동반하지 않는 10대 청소년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범죄 혐의로 수배된 남성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간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인디애나주 앤더슨시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중범죄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경찰. 문을 두드리자 한 여성이 방에서 나옵니다. 경찰이 방 안에 들어서자 남성은 이불 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Show me your hands right now. Hands. 총격이 발생하자 경찰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결국 총격을 가한 남성은 경찰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은 2개의 중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함께 있던 여성 역시 중범죄로 수배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모텔에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가정의 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손에 펜을 쥐고 있습니다. Sir, put the pen down. 펜을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요청에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경찰 명령을 무시하자 테이저까지 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반항을 합니다.
결국 경찰은 여러 발의 테이저와 무력을 사용해 남성을 체포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른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상태로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배우자 학대와 마약 복용, 경찰 구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 모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2023-24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초 세수 확보 문제로 해당안을 철회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민자 옹호단체와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의식해 관련 예산안을 일부 복구시킨 겁니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메디케일 수혜 자격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은 내년 1월부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6살부터 49살까지의 7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보험 혜택은 전 연령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예산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주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대와 기아가 차량 도난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보상 금액은 2억 달러, 원화로 2,700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현지 시각 18일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과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드는 총 금액은 참여 고객 수에 따라 약 2억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난 관련 차량 손실 또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입은 미국 고객에게 환급이나 현금 보상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개선이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소유자들이 도난 방지 장치를 구매하면 최대 300달러, 약 4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가 2011년에서 2022년 사이 미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한 25개 차종으로 규모는 약 900만 대로 추산됩니다. 회사 측은 오는 7월쯤 미국 법원의 예비 승인이 예상되며 최종 승인이 나오면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월부터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 830만 대에 대해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을 지원해 왔으나 미국 내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분노의 질주 10번째 작품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치안당국은 모방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며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자동차 액션 영화 분노의 질주, 그 10번째 시리즈 패스트엑스가 오늘부터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66억 달러를 벌어들인 화제작인 만큼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경찰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The popularity of movies such as the Fast and Furious series and their upcoming latest release, we believe is likely to influence copycats because of the movies glamorizing this very dangerous activity. 이미 지난해 기준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은 41%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망은 30%, 부상도 21%가 증가한 상황. 이런 가운데 도심 속 스트리트 레이싱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관련 모방 범죄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주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 실제 유명한 캐릭터나 소재에 따라 범죄가 양산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2년에는 다크나이트 라이즈 상영 당시 조커를 자칭한 총격범이 극장에 난입해 12명이 목숨을 잃고 70명이 다친 적도 있습니다. 남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LA 카운티 셰리프, LAPD는 영화 상영 기간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금을 받아 불법 레이싱과 거리 점거 난폭 운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자신을 공격한 청소년을 살해한 남성이 결국 정당 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6일 25세 마크 스미스는 브루클린의 D 지하철에서 18세 이사야 콜라조를 죽인 혐의로 과실치사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배 배심원은 스미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전했습니다. 스미스가 칼을 꺼낸 건 콜라주와 그들의 친구들이 가한 위협 때문이었다는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증인단은 6명에서 7명가량 돼 보였던 콜라주 일행이 스미스에게 단체로 주먹질을 하는 등의 위협을 했고 스미스는 최후의 상황에서 칼을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의 변호인은 브루클린 지방검찰이 편협하지 않은 조사를 이어온 끝에 스미스 씨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원고 측은 스미스를 상대로 항소심을 걸 수 없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이 상대 소년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 일이 일어났을 당시 그 친구가 죽었는지 몰랐다. 그 사실을 듣자마자 내 발로 경찰에 자수했다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과 다니엘 페니의 기소가 닮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페니는 지난 5월 1일 F지하철에서 30세 노숙자 조던 릴리의 목을 졸라 죽임으로 인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설 전망입니다. 페니의 변호인단은 릴리가 승객들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페니는 그저 자신과 주변 승객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당방위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페니는 지난주 기소사실 인정 절차를 밟고 구치소에서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조셉 디 베네데토 변호사는 페니의 변호인단이 스미스의 판결과 비슷한 판결을 받을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두 개의 사건 모두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주변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을 이용해 정당방위를 얻어내려 한다는 데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과 화물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도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시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 가운데 핵심 광물과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수입산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제조사들은 아예 자체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BMW 등 유럽산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사의 전기차를 리스하는 소비자들에게 7,500달러의 리스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차 브랜드 중에서는 기아가 선제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자사의 첫 전기차인 EV6를 리스하는 고객에게 7,500달러의 리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3,750달러의 현금 보너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프로모션은 연방정부가 주는 것보다 더 큰 혜택입니다. 연방정부의 세제 혜택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7,500달러보다 적으면 그 액수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은 세금에 관계없이 7,500달러를 일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산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제조사들은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에 생산 공장을 마련할 때까지 이 같은 형태의 마케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LA 한인 릴레이 마라톤이 오는 토요일 열립니다. 들뜬 마음으로 행사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을 김경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LA 릴레이 마라톤 행사 참가 희망자는 오늘 LA 한인회를 찾아 직원들의 도움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평소 마라톤과 등산을 즐겨온 수잔 강 씨. 약 5마일 코스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체력적으로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고 코스도 마음에 들어 참여했다고 합니다. 걷고 뛰고 하면서 묘지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굉장히 뜻깊게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120년 이민 역사의 첫 회니까 굉장히 마음 설레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꼭 들었어요. 이번 릴레이 마라톤은 LA 한인회관에서 시작해 로즈데일 묘지를 거쳐 대한인국민회관에 도착한 뒤
버스로 우정의 종각으로 이동해 주변을 돌고 끝납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행사에 80세 이상 노년층은 물론 유모차를 끌고 자녀와 함께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도 많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버스 이동은 휠체어와 자전거, 유모차 등을 실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LAPD가 앞뒤로 저희가 이제 에스코트를 할 거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뭐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휠체어뿐만이 아니고 유모차도 같이 실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어요. 조금만 더 등록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LA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도 참여 의사를 밝혀 높아진 한인 사회의 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인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LA 한인회에서 출발하는 마라톤 행사 참여는 LA 한인회 사무국과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번 주말 아시안 커뮤니티가 LA 한인타운 거리 청소에 나섭니다.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재개되는 행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등 여러 아시안 커뮤니티 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LA 한인회관 주차장에서 시작되는 거리 청소는 5지구와 10지구 일대 거리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최 측은 모든 청소용품은 시정부에서 제공된다며 편안한 복장을 갖추고 행사장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리 청소 참여자들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